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방송 종료된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계속해서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열어놓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한번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15거래일 만에 1,360원대에서 마치며 우리 증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내림세를 이어갔고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의 여파로 반도체주들도 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1월 초 이후 처음으로 2,300선 아래에서 마쳤고 코스닥도 3.5% 빠지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물 국채 입찰 호조에 미국의 채권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장은 GDP에 집중했습니다. 강력한 소비가 뒷받침되며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4.9%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분기 성장률 2.1% 대비 2배 넘게 뛰었고 전망치였던 4.7%도 웃돌았습니다. 내구재 수주도 3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전주에 비해 1만 명 증가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6% 내리는 등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로 간밤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이 지금 2달, 3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와중에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라면 큰 걱정 없이 수익 채울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 가장 높은 9개 종목 모두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도 2자릿수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도 32% 가까운 상승률, 최근에 알려주셨던 DXVX, 시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10월 26일 소개해 주신 이후로 15% 가까운 수익률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과 지수를 이겨내는 밀키트 종목 2종목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힘든 한 주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우리 증시는 검은 목요일로 마치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11월부터는 조금 반등의 여파가 나올 수 있을지 본격적인 산타 랠리를 기대하면서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금요일 시장 이겨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림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았는데 오늘 시장 좀 힘든 시장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멘토님과 함께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힘든 시장의 연속이 이렇게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구멍과 이렇게 솟아날 구멍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지치지 않고 항상 화이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희망찬 그런 하루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힘찬 종목들, 강한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 계속 저희한테 힘을 불어주셨던 얘기, 시장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이 구멍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을 포착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종목들의 흐름,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데 전문가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는 투자 전략 따라가 보시기만 한다면 계좌가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자,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자막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저희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시장 마무리하고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시겠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입력하시면 무료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우선은 미국 시장도 좀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GDP가 너무 좋게 나온 나머지 연준의 긴축이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추가 금리 인상이 있진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시장도 이번 주 좀 쉽지 않은 흐름이 우선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음 주는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이번 주가 너무 이렇게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힘드신 마음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다음 주 우리가 증시들의 이렇게 움직이는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실적을 발표한 이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아마존, 그리고 뭐 테슬라, 그리고 뭐 이런 구글과 이제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아마존의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유통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 광고 그리고 AWS 관련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즉 실적을 이전 분기 대비 좀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13% 이상 실적이 증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의 주가가 4%까지 이렇게 뛴 다음 2%까지 이렇게 좀 낙폭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한 모습인데, 일단은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의 조금씩 개선되는 듯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친구들은 뭐 애플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우리가 시장의 직결적인 좀 수요와 연관이 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소비라든지 이 GDP는 호조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는 이어갈 수 있어도 여전히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로 나타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에 포인트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이런 소비와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호실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과 빅테크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과하게 반영되는 시장에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뭐 다른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저희는 개별적인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근심이 깊으실 것 같아서 쉽게 말을 꺼내지를 못하겠지만은 뭐 우선은 우리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던 업종들이 다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 반대로 좀 이 와중에 어떤 쪽을 봐야 되냐 이것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인가?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피해야 될 섹터를 여쭤본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네, 뭐 피해야 될 섹터들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평소에는 주목해야 될 섹터들을 봤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시장이 좀 약세다 보니까 이번 시장에서 아예 추세가 좀 이탈로 이어지는 혹은 개별적인 약재가 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한번 주목을 오히려 좀 피해야 될 섹터들로 봐야 된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할 그런 테마들. 네. 네, 뭐 누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뭐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는 않죠. 네. 네, 뭐 요즘 뭐 뉴스라든지 이런 뭐 어느 정도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엔터주들에게 더 뻗어나갈 수가 있는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불투명하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씨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전일 정확하게 이전 지지 구간이 이탈을 하고 좀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종목들 내에서 코스닥 상위, 뭐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은 현재 저점 매수 기회보다는 오히려 이런 매도세의 이탈로 이어지는 게 현재 시장의 약세의 분위기를 동참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불법 공매도부터 시작해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감의 저하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굳이 리스크를 그리고 이런 대외 변수들 이런 각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영향력을 동반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전지는 조금 조심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반기 경직이 되고 반등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히려 그런 섹터들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시장에 매도세가 좀 과하게 나온 뭐 AI 섹터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현재 AI 클라우드 쪽으로는 성장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 빅테크들의 실적 악화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들을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 듣다 보면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현재 주의하셔야 되는 테마로는 엔터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지금 오히려 바닥에서 한번 주워 담아보기 좋은 테마로는 AI 클라우드 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발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산업군들이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개별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멘토님이 매일 준비해 주시는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 채워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수익률표 확인하시면은 이 종목들 모두 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워낙 좋은 자리, 좋은 종목들
종목들을 미리 포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높은 상승률을 채워가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최근에 알려주셨던 10월 24일 DXVX 저희가 어제 아침에도 리뷰를 도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어제 양지수가 그렇게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우리 DXVX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멘토님이 이 종목이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장중 고점 6,870원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만 좀 마감은 역시 지수가 강하게 흘러내리면서 음봉으로 전환해서 마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DXVX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제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XVX입니다. 자, DXVX 최근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주로 이렇게 단기적인 제약주들 내에서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죠. 자, 이 DXVX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매도, 하지만 기본적 분석이나 현재 시장의 대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DXVX에 대해서 공략을 진행해봤던 구간이었던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 분석을 진행을 해봤는데 10월 지금 24일 기준으로 또 꾸준하게 한번 다 확대를 하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전 고점 구간인 이 6,500원대 구간 이상 구간에서 이제 6,500원대 구간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확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6,500원대 구간을 좀 지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물론 시장의 데미지 또한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바닥을 들어올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존재했다라는 건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즉, 이 구간 내에서는 기본적인 이 시장의 분석에 있어서 이런 뉴스 플로우나 매크로 플로우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 축소 여부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매도세가 이렇게 강한 상승 캔들이 출현한 이후 매도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출현이 됐죠. 이렇게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어디까지 잘 잡아주는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많이 최근 들어서 이 국제약품이라든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리를 못 잡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DXVX를 공략을 해봤던 구간보다 더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5,5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으로 이 상승이 시작됐던 캔들의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설정하는 구간이 바로 이 5,500원 구간을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DXVX 중간 점검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DXVX 화요일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밀키트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3거래일 만에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채워가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지금 앞으로는 시장이 너무나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조금 관망을 해보시면서 6,500원 선 지지가 잘 되는지 5,500원 선 이탈이 되진 않는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은 오늘도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높은 수익 채워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밀키트를 구성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간편한 방법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현재 예상지수 구간에서 양지수 약세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힘든 시장 솟아날 구멍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또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장 마감 이후에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너튜브의 윤수림 멘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멘토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도 전문가님이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주워 담아볼 수 있는 테마에 대한 힌트를 풀어주셨는데 오늘의 두 가지 밀키트 종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우선은 자동차 부품주고요. 자, 이 종목이 만약에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어제 힘든 시장 속에서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명은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자동차 부품주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고요. 어제 또 현대차가 3분기 실적 또다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 나왔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네, 뭐 한주 라이트 메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친환경차로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네.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한주 라이트 메탈과 현대차의 이 인연이 정말 상당수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전이 현대차의 컨퍼런스 콜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전년 대비 친환경카의 매출 비중이 친환경카에 대한 매출 비중이 33%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의 악화의 상황에서 오히려 한주 라이트 메탈이 아니죠. 이 현대차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글로벌하게 더 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자동차를 많이 팔았지만 이익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뭐 가격 인하 정책을 펴고 이러면서 사실 주주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현대차 그룹주들의 좀 자체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현대차는 현대 모비스부터 시작해 네. 현대 위아, 현대 글로비스 등 이런 다양한 산업들, 계열사들 별로 이렇게 네.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수출을 하고 현대 모비스를 통해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조달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어질 부분들이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겹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까지도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대형주들 내에서 뭐 경기 소비재 섹터들이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 현재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만큼 이렇게 우량하고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유의미한 매출의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주 라이트 메탈의 이 차세대 전기차 EM 플랫폼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의 경량화가 이루어진다. 네. 이런 내용들인데 뭐 글로벌하게 친환경카에 대한 수요가 전분기 대비 33%나 증가를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대시키기 위해선 현대차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게 대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대차가 도입을 하고 있는 공법이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알루미늄 기술을 통해 네. 이 알루미늄으로 차량에 좀 가볍게 차체를 가볍게 녹슬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동차 프레임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한주 라이트 메탈이 과연 어떠한 이런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한주 라이트 메탈에게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면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벼운 강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름부터 경량화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전기차에서 굉장히 좀 큰 두 가지 숙제가 우선 첫 번째는 뭐 폭발 사고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가 무게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가볍게 나아가야 이런 연비가 전비라고 하죠. 네. 이 가벼워야 이 자동차가 이렇게 쭉쭉 시원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가벼워야 이렇게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에 이 전기차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탄소 배출량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예,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들까지 다 네. 포함을 해서 지금 현대차가 도입을 하려는 방식이 바로 이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멘토님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 현대차의 하이퍼 캐스팅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장 찍듯이 쾅 찍어내는 자동차 프레임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조립해서 만드는 형태였다면 그냥 이렇게 틀로 한 번에 차체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금속 틀에 이렇게 금속물을 부어서 하나의 이렇게 조형을 만들듯이 네. 자동차도 이제 프레임들을 하나 끼워놓고 하나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의 이 제품을 알루미늄으로 쾅 찍어서 이 가벼운 알루미늄을 통해 공정 과정의 단순화, 부품 수급의 단순화, 그리고 이런 뭐 차체의 가벼움, 그리고 뭐 하나의 단순 과정을 통해서 뭐 생산 또한 이렇게 능률의 확대까지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하이퍼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기가 캐스팅 공법을 통해 이렇게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전일 한주 라이트 메탈이 바로 이 현대차에게 4천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받아냈다라는 건 네. 결국 현대차의 전기차, 친환경차 경량화의 성장과 한주 라이트 메탈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 이유 있는 상승과 이유 있는 명분 있는 그런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 있는 강한 상승 캔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주 라이트 메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한주 라이트 메탈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3분기 또다시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에 사용될 경량화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현대차에서 이 친환경 차들에 대한 경량화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한주 라이트 메탈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올해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고 또 차트상 흐름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우선 기업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주 라이트 메탈도 사실 상장된 지 한 9개월 정도 지난 종목인데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더욱더 좀 신상, 세핑 종목이에요. 네. 자,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었고요. 좀 자라나는 새싹처럼 푸릇푸릇한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한싹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뭐 한싹 오늘 뭐 종목을 준비하다 보니 네. 한주 라이트 메탈 한싹 다들 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한 주의 마무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오. 과정에서 네. 이렇게 한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 그런데 한싹 뭐 이름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푸릇푸릇한 새싹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렇게 뭐 스마트폰 관련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 내에서 이렇게 정부에 대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이 가장 큰 이런 공영화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런데 이 한싹이라는 기업이 보안 전문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소식에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부에 대해서 요즘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리고 네이티브 전환, 이거 단어가 굉장히 머리 아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지금 클라우드가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같이 굉장히 핵심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과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정말 쉽게 클라우드와 이 네이티브 뭐 네. 이런 어려운 단어들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서버들을 이렇게 유지를 할 때 이 서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담는다라든지 정보를 담는다라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하나의 서버들로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의 자체적인 하드웨어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통해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기존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뭐 정부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 기능들을 좀 저장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할 때 네. 기존의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쳐져서 더 쉬운 구조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전산들을 구축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네. 이렇게 일일이 어려운 구조를 이렇게 클라우드로 완전히 체제 전환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 시스템들의 클라우드를 접목해 더 쉬운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바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면은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더 단순화시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지금 방식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정보에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 네이티브 서비스를 어떻게 네. 접목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기존에 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망을 사용을 하면서 기존의 일부 뭐 악성 코드, 바이러스, 무결점 검사와 같은 내용들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런 기능들을 전부 사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인터넷망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그리고 이 둘의 공동 사용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뭐 요구사항들이 있더라도 네. 이 부분들의 맞춤형으로 설계와 설비와 솔루션을 좀 해줄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축을 할 때 우리가 이 네이티브 서비스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쉽게 접목을 해줄까 네.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접목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더 쉽게 간소화해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고 설비를 해주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기업이 바로 이 한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뭐 단순하게 네.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렵고 기존의 통신망들과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할 때 그 구조를 단순화해주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한싹이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한싹 이렇게 뭐 유망한 기업이 유망한 이유가 이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싹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10월 4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된 한싹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클라우드랑 인공지능 영역에 특화가 된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제 기업이나 기관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클라우드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신규 상장주인 만큼 아직 캔들수가 많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느 타이밍에 조금 접근을 해봐야 할지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이어서 전문가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10월 27일 금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강세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강보합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지수는 2,305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을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6% 정도 올리면서 747선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매도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35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240억 넘는 순매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을 양시장에서 소폭이지만 물량 담아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교육 관련주들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흐름 이어져 오면서 메가MD는 벌써부터 상한가 진입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애니능률이 22%, 비트컴퓨터와 YBM넷, IB기명 같은 종목들 모두 이 두 자릿수 급등으로 오늘 시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이 시도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해
2026년까지 77조 원을 투자해서 좀 5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고요.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교육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만한 테마로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컴퓨터가 18% 가까운 급등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JLK는 최근에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해서도 좀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0% 정도 급등하면서 현재 22,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밀키트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잠시 후에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금요일 양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권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한주라이트 메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어제 정말 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9% 넘는 준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추가로 10%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멘토님의 기업 분석 들으시면서 주목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익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전략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한주 라이트 메탈이 다소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는 전기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한주 라이트 메탈과 같은 이런 알루미늄 그리고 이 소재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이런 부품주들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약세 흐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의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 캔들의 양봉의 움직임이 다소 이렇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신 분들 또한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 특성상 이전부터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 더 강한 상승 캔들을 향후에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반영이 된 이런 캔들들이 있죠. 이런 캔들 이후에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강하다. 왜? 3박자가 맞는 바닥에서 바닥을 뚫고 들어 올리는 상승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다. 다만 신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구간이 너무 높게 뜬 구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가격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5,02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4,900원 구간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이 4,500원 구간 상승 캔들 갭이 반영됐던 이 4,570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 4,570원권에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손절가를 우리가 잡고 짧게 대응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1차 목표가는 그럼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구간이 있죠. 오늘 고점 구간이 5,170원 구간. 5,170원 구간. 아주 많이 이를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전 고점 구간이 5,3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아주 많이 5,300원 구간을 돌파를 추가적으로 더 했을 때는 러프하게 그냥 5,500원, 6,000원 구간까지도 시원하게 올려보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일단은 추가적인 매도세가 더 출회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들과 우리가 매수가능 밴드 범위들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잡고 정량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한 주 라이트 메탈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한주라이트 메탈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지 여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오늘 고점인 5,170원 그리고 넘어선다면은 전고점 5,300원 선까지 우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싹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4일에 코스닥 상장되고 아직까지 캔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23,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보시기에 우리 한싹은 현재 어떤 위치일까요? 네, 한싹은 지금 위치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위치다. 좋은 위치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닥권에서 캔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런 강한 상승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뭐 일시적으로 쉬어가기는 있어도 뭐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눌림이 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턴 어라운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 대한 여파에 좀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공이라는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한싹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 관련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그 매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 일단은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한싹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상장 이후에 현재 구간의 플로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전 고점 구간과 저점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한 중단선의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가능 밴드 범위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바로 매수가능 밴드 범위는 1차 매수가능 밴드 범위가 지금 현재 닥코스 1차 상단선 구간에서 2차 상단선 구간까지 그 사이에 위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수가능 밴드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냐? 23,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22,000원대 구간까지는 널널하게 충분히 매수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2만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종목을 정리를 해봐야 된다. 왜? 2만원대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하단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추세 이탈이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바라볼까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1차 목표가는 25,000원 구간, 우리가 1차 목표가는 25,000원대 구간 이전에 저항이 좀 나타났던 구간들이죠.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3번 정도의 저항이 나왔던 바로 이 하나, 둘, 3번 정도의 저항이 나왔던 바로 이 27,500원 구간대까지도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23,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2,000원대 구간은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지금 2만원대 구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 2차 목표가는 27,500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한싹이란 종목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싹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신규 상장주 한싹의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밀키트 두 종목 기업 분석 내용과 또 가격 전략, 매수 가능 밴드 범위부터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한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이 나왔었던 25,000원 그리고 27,500원 구간을 목표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보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방송 종료 전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멘토님
멘토님과 계속해서 또 금요일 시장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샵 3989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방송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장 드릴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시간 특징주 흐름까지 멘토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한주라이트 메탈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그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해서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국제약품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삼성출판사,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 보시기에 오늘 특징주들의 흐름 어떤지 한번 살펴주세요. 네,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오늘 밀키트 종목인 한주라이트 메탈이네요. 네. 정말 시원한 이런 투자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상방이 좀 쭉쭉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폭 계속 키워가고 있네요. 네, 뭐 한주라이트 메탈 너무 좋은 종목이었죠. 제가 이 한주라이트 메탈에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뭐 하이퍼캐스팅이 비롯한 앞으로 현대차와 함께할 파트너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 한주라이트 메탈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 내에서 현재 에너지가 강한 그런 종목들의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두 번째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예,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1등을 기록한 핑크퐁 이런 자체적인 플랫폼, 그리고 이 삼성출판사와 이 교육이 아니죠. 예, 저출산 관련된 이런 모멘텀과도 직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모멘텀의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사실 위치가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위치가 사실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추가적인 이 갭 상승 그리고 추가 돌파의 그런 일부 이런 투기성 물량들도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반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신규 진입의 경우는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극동 유화입니다. 전일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가 상승 관련주들의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보아 이게 일시적으로 섹터들의 수급 이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전일 또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 변동성 그리고 포모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국제약품의 경우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갭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건 너무 이런 종목들의 투기성 물량들이 강하게 좀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신고가를 돌파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전 고점을 돌파했던 구간 내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이미 갭이 뜬 만큼 이 갭을 다시 메꾸고 돌아갈 수가 있는 약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의 국제약품을 이렇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지수로 바라보고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 능률, 지금 뭐 교육주들의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시간의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교육 관련된 테마들과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테마성으로 반응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음봉을 이렇게 길고 달고 있는 건 충분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현재 너무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뿐더러 현재 또 퀄리타스 반도체죠. IPO가 기관 수요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한 반도체 종목 중 하나인데, 올해 이 퀄리티스 반도체는 반도체 IP 기업입니다. IP 기업 중에서도 통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IPO의 현재 시장의 에너지도 그렇게 약한 상황이다 보니 음봉을 그려낸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의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차 경량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명 한주 라이트 메탈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앞으로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보안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한싹을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짚어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 하루도 운수대통하는 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